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청장이 오늘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의 감액 요구만 반영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7일 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법원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남목과 다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하며 내세운 논리가 인정된 겁니다. 수사권 논란을 털어내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국회 국방위 증언 등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쌓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증거인 장관 비화포는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수본 특수단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는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비화폰은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전화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계엄군 수뇌부에게 지시하며 통화한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는 대통령에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기재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TV를 통해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던 곽종근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부하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방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라고 인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이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받은 14명의 명단을 수사단장에게 보내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송시키라고 한 진술도 새로 나왔습니다. 해당 인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외에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체포조 논란을 불러왔던 북파공작원 HID 요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HID 요원이 실제로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임무는 받지 않고 판교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정보사령부는 김 전 장관의 선관위 관련 임무를 지시받아 계엄 선포 50분 전까지 10명 규모의 한 개 팀을 꾸려 미리 대기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입 시도도 마찬가지였는데 방첩사 요원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과 방송인까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이들을 대상으로 가동됐다는 체포조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금시설 확보 여부까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휘라인에 있던 방첩사 수사단장이 폭로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 지휘 통제 시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사령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방첩사 내부에선 여사령관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를 복사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방첩사 법무관들의 강한 반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선관위에 진입한 건 방첩사가 아닌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선관위 진입 등 사령관의 직접 지시에도 방첩사 요원들은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난 2017년 계엄 검토 문건 사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해체됐던 전력이 부대원 상당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당 차원의 수습책 마련을 위해 장시간 의원 초계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당 차원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거취를 두고 당 차원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 앞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퇴진 로드맵 등 당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가 강조한 건 속도였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어떻게든 구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낱낱이 까지지 않겠느냐며 상황은 점점 나빠질 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당이 나서서 대통령 직무배제와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악화하는 여론을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의총 참석자들은 한 대표가 여러 차례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측근의 전횡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저지른 불법 계엄으로 여당 대표인 자신이 체포 명단 2번에 올랐다는 사실이 아무렇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 한 대표는 다만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탄핵이 아니라면 군 통수권과 같은 고유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퇴진까지의 기간 최종적 결재자가 대통령인 부분에 국민과 야당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퇴진 방식을 약속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사실상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 구속될 경우 옥중 직무 집행을 허락할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국민적 반발이 커질 거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의원들 각자의 희망이 아니라 국민 수용이 가능한지를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일단 의원총회에선 퇴진 로드맵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획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탄핵이나 하야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구속된다면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틀린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발생한 혼란이 언제까지일지가 관건인데 헌법상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는 확실한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하야하는 때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다시 부결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뒤 구속될 경우를 두고는 해석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조만간 출석을 요구받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된 전례가 없고 이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라고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될 가능성이 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내각이 일임받는 과도기적 혼란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 직무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했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봉식 서울청장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여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시간 가까운 조사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출입 기자들에게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알렸습니다.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혐의가 내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이른바 포고령 이후 2차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확인한 뒤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포고령 선포 직후부터는 조 청장이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국회 출입이 차단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회의원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체포된 건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긴급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정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출국 금지하고 무전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9명과 국정원장 등 모두 11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선관위 상대 작전에 투입된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경찰이 자신의 지휘부까지 전격 체포하면서 이른바 셀프 수사를 향한 비판을 잠재우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2월 퇴진 4월 대선이나 3월 퇴진 5월 대선 등 내년 상반기 대선을 골자로 한 전국 수습 로드맵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란 데 공감대를 모았지만 어떤 안을 당론으로 할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 전국안정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비공개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즉각 하야가 아닌 시차를 둔 하야로 의견을 나눈 건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내려오면 60일 뒤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경우 양당 모두 후보 선출 등의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 후보로 원조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계엄 사태 후폭풍을 수습하는 와중에도 계파 갈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선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밀어주자는데 의견을 모은 결과입니다.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권 의원이 계엄 여파로 흔들리는 당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중진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굉장히 미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입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계로도 분류되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당정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 같은 추대 움직임에 한 대표는 차기 원내대표는 중진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진회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계엄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친윤계 원내대표는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 대통령의 이
이 사상 초유의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중진들은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개파에 소속되어서 내부의 진영 논리로 정치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면 깰게요. 차기 원내사령탑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권이 탄핵 정국에서 계엄 사태 수습과 당 봉합,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기도 벅찬데 자리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오는 토요일 탄핵안 2차 표결에서는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즉각 탄핵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서울 송파을 지역구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무실 앞에 줄지어 놓인 근조 화환에는 배신자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배 의원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 사무실에는 전날에 이어 근조 화환이 또 배달됩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지역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입구부터 가득합니다. 이 사태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가던 부던 참여해 주십시오. 집 앞에서 흉기까지 발견된 김재섭 의원의 서울 도봉갑 사무실 앞은 밤사이 또다시 케첩과 달걀 등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해 1년 뒤에는 다 찍어주더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상현 의원의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 앞에도 근조화안이 배달됐습니다. 서울 구기동에서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불에 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2차 표결 전까지 표결 불참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도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있고 대학 캠퍼스에는 시국 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청소년 시민이 여기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5만 명이 뜻을 모은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그동안 배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부정당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퇴진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국 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Yet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December 3rd and the failure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on December 7th show our democracy's regression. 우리는 불의를 목도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항고로 답한다. 앞서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전국 31개 대학 학생들은 학내에 빗발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시국 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좌절하고 불안해하기만 할 때 정치적 무관심과 염세주의를 뚫고 더 나은 내일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권운동 단체들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합법적 정치 권력 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지를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란 사태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추진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논의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군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을 위해 법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법안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반 특검 외에 앞서 별도로 발의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20여 명의 찬성표까지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과 내란 특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 인사 탄핵과 내란 특검으로 쌍끌이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기를 내달라고 공개 촉구하는 등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강원 양면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 별도의 특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제2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한데 별도 특검은 기존에 없던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 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 최대 수사 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설 특검과 비교하면 검사는 8배 많고 수사 기간은 1.6배나 깁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별도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특검 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부 특검에 이관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총 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 모두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의 수사 경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법무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등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검찰 구성원 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최소 경비인 특정 업무 경비까지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면서 국회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짠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 협의 절차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감액 예산안이 통과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상설 특검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되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부총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공직 생활 중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전국을 맞은 최 부총리, 계엄 선포 직전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40분 소집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환율 급등 속에 경제금융수장들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내놓은 자리입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야당 기재위 위원들이 한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부총리가 한은 총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며 이튿날 사의를 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경제팀 모두 사퇴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직생활 기간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전국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증권제도 과장이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차관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농협대 총장으로 있다가 윤석열 경제팀으로 합류했습니다. 만약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서열상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과 총리 권한 대행까지 겸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이라는 기재부의 주요 역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여파와 내수 하강을 극복하고 정치 불안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 부총리에게도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증시가 처음 반등하며 코스피는 2,410선을 또 코스닥은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증시 실망감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계속됐지만 소방수 역할에 나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던 국내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반등해 2,410선대로 올라섰고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급락을 만회한 셈입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주가 반등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충격이 과했다는 판단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데 이어 또다시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누적된 상태에서 공포가 이제 더해지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국내 증시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후 3시 반 기준 1,426원대에 거래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정치적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회의를 이어가면서 주한 대사들과 국제금융기관, 글로벌 투자기관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외국계 은행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한화옵션 시흥 R&D 캠퍼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산업 도전 상황을 진단하고 조선산업 등 위기를 헤쳐나갈 전략을 논의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과 함께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데요. 10월의 경우 대출이 이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총선 효과가 11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달 전인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도는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내수 경기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위축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미국 경제만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높은 생산성에 있다는 말이 있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잠재 성장률 2% 수준인 한국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가 제시됩니다. 네, 그제 새벽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선원 7명이 숨진 어선 금강호가 예인도 중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해경은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일대를 수색하면서 실종 선원 1명을 찾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금광호 예인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2시 무렵입니다. 그러나 5시간 만인 저녁 7시쯤 간포항 북동쪽 18.5해리 지점에서 예인선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금광호는 수심 1000m 해역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어선을 수색하면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금방이라도 차를 집어삼킬 듯 엔진룸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변에 있던 놀란 시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끕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쳤지만 시민들의 빠른 대처 덕에 더 큰 화재나 폭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는 건물 안으로 호스를 든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아파트 지하 배전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불은 배전반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예년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건조함을 달래줄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 지방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춘천 영하 3.3도, 안동 영하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청주 7도, 광주와 대구 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 검찰 특수부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알림 문자에서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여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수사 중인 군검사가 여사령관을 신문했습니다. 여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여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전 계엄사 부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군과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출석도 통보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체포 구금 지시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구금 시설과 체포 관련 지시는 자신이 여전 사령관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단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14명으로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까지 공수부대 추가 투입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에선 최소 지난 3월부터 계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째인 지난 4일 전북 익산의 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13공수여단도 서울 출동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서둘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머물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추가 병력 투입 지시가 하달됐다는 겁니다. 계엄군 투입을 지휘한 당시 특전사령관은 추가 병력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대기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계엄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기획됐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3월부터 군이 조직적으로 대비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영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중성 8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충암파 핵심이 계엄령을 몰랐다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군 지휘부를 향해선 여야 모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김용현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에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은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YTN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 난입을 직접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육군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차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무력 진압하라는 지시에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곧장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함께 비상계엄 심의 공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피의자들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총리 등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건 비상계엄을 심의하고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최소 의사 정족수인 11명만 모이는 등 불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참석자들의 찬반 여부 등 비상계엄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대통령과 이전부터 비상계엄 논의를 이어왔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한국에서 전국 혼란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과 도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3국 공조는 물론 대외 외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서 세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영내 주요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틈탄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는데 한국의 전국 불안이 3국 협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가 두 나라뿐 아니라 한미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特に韓国の場合には政権が移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顕著な国でありますが、どんな政権であっても日韓の関係は揺るぎない。 하지만 이미 한국과 주변국 외교는 곳곳에서 하여름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취소됐습니다. 조율 중이던 이시바 총리의 내년 1월 한국 방문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힘써온 한미일 공조 체계를 이어가려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 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실현 불가능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대립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한국과의 외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까지 된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이 표면적으로는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한국 외교의 불확실성은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텔레그램에선 두 가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검열 피난처로 텔레그램을 썼는데요. 이번 계엄을 주도했거나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은 탈퇴 후에 재가입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이었던 지난 3일 텔레그램 이용자는 152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1.6%가 늘어난 겁니다. 국내 메신저 서비스는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디지털 피난처로 텔레그램을 선택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 고위 인사나 대통령실 참모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계엄 해제 뒤에 휴대폰만 3번 교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검경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 전 장관처럼 앱을 삭제해서 대화방을 폭파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복원 작업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수사가 정확,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수괴라는 단어가 뉴스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으로 정확한 용어는 수괴가 아니라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2020년에 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려운 일부 용어가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수괴라는 단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죠.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선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수십 년간 쓰였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한글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 중이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혼돈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특히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있으니 골목상권 식당 갑니다. 지난 4일 예약 9건 중에 7건이 취소가 됐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과 회식이 가득해야 할 송년회 달 12월인데 예약 장부에는 취소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부 서울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몰린 서울 종로구와 중구,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는 계엄발 불황의 후폭풍을 더 거세게 맞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불경기 여파로 1년 내내 손님이 줄어든 한 해였는데 초유의 계엄발 불황이 터지자 골목 상권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탄핵이냐 조기 퇴진이냐 이 이슈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상인들은 원래는 보수 지지자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너무 후회된다. 또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하루빨리 퇴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각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서울 명동도 평소보다는 외국인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해야 할 연말 대목에 터진 악재, 자영업자들의 주름살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문학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사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는 물론 날로 떨어지는 독서율부터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책 품절이라는 한국 출판계에서 처음 겪는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학 출판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0년 사이 반토막이 난 독서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이책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어서 자칫하면 문학계,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저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책의 경쟁 미디어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겨야 할 책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판 문학계로 좁혀보면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책의 유통 체계를 정비하는 일, 달라진 독서 환경에 맞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출판사에서는 정말 좋은 책, 읽힐 만한 책을 선정하고 출판을 해야 하고, 그것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독서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 변화가 한강 노벨 문학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시아 여성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광주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배경 광주는 한강 작가가 태어난 곳이고, 또 전남은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밤잠을 자지 않고 한강 작가의 역사적인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소설 아대아대 바라아대 등으로 딸 한강에 앞서 이상 문학상을 받은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이 있는 마을입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여느 때와 달리 환하기만 합니다. 한강 작가의 역사적인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은 오늘 같은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런 날이 또 우리 마을에 있네요.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시 낭송과 흥겨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넘어 희망을 심어준 한강 작가의 수상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의 그 희망과 빛으로 우리 이 엄혹한 이번 비상 상황을 잘 극복해 내리라고 생각하면서, 장흥군에서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번지에 축하 사절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장흥에 뿌리를 두고 장에 따르기 때문에 장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축하할 일이고 경축할 일이고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은 앞으로 한승원과 한강 부녀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 조성 등 노벨 문학 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빛 고울 광주 광역시청에서도
광주에선 편지를 주제로 한강 작가에게 편지 쓰기와 작품 강연 등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강 작가가 나고 자란 광주 북구에서도 소설 낭독회와 한강 작사 작곡의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기자회견에서 충격이라고 밝힌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인 노벨 문학상 수상이 더욱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예고한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작전 회의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쑤성 쉬저우에 놓인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건 2년째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돈이 묶인 분양권자들입니다. 지방정부가 나서 마련한 중재안마저 지켜지지 않자 전국 차원의 관심을 끌겠다며 벌인 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계 파산 도미노에 따라 쉬저우 고속도로처럼 돈줄이 꽉 막힌 중국 경제. 당국은 2010년 부동산 경기 과열 때 조였던 통화 정책을 14년 만에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계속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11월 수출은 6.7% 상승에 그쳐 시장 예측치를 밑돌 만큼 벌써 징후가 좋지 못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 10곳의 수장과 베이징에서 만나 트럼프를 견제했습니다. 关税战、贸易战、科技战违背历史潮流和经济规律，不会有赢家。 앞으로 이틀 동안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운영 작전을 짭니다. 이에 앞서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4년 전 인수 합병권을 들춰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역시 트럼프 2기를 겨냥한 경고 신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건조 경보 속에 산불 위험이 커졌던 동해안이 오늘 오후부터 단비와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서해안에 비와 눈이 예상되는데 겨울철 동해안과 서해안의 강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은 상층의 찬 공기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주말 이후 사흘간 이어진 반짝 추위가 풀리고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로 전날 대비 2도가량 올랐고 평년보다도 0.8도 높았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사흘 정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건조한 가운데 산불 위험이 커졌던 영동과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기압계가 변하며 건조함을 해소할 단비와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상층 찬 공기의 흐름이 한반도 북동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고기압에서 불어나온 동풍이 동해를 지나며 구름을 발달시키고 이 구름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비나 눈을 쏟는 겁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영동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11일 수요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 기류가 유입되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상층 찬 공기의 흐름이 서해안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한기와 함께 충청과 호남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지난번과 같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 주말보다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해안 지역에도 대설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겨울 상층 찬 공기의 흐름이 추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을 결정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등 내륙은 오늘도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눈비 소식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내륙 하늘에 하늘빛이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인해 현재 서울과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과 세종, 충북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차츰 눈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도와 울산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영하 0.1도, 청주 0.6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